2023년 8월 24일 새벽 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에 소환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또 어떤 파장을 낳았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찰은 어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환 날짜를 다음 주 중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30일로 일단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하기도 하고 서면으로도 30일에 나와달라. 물론 조율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건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죠.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 이재명 대표한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돈이 좀 든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 하는 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형태 변호사한테 얘기를 한 거, 그건 뭐 다 알려진 얘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에 관한 조사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만 해도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최측근이라고 하는 251, 그러니까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용인갑 지역위원장이 이화영인데 그 이화영을 직무대행하는 이화영의 40년 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회유의 의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뭐 일련의 행동들을 했습니다. 재판 지연 전략을. 그러니까 회유를 했을 것이다. 내지는 재판 지연 전략을 공모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이 들고, 우리나라에 뭐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업무방해는 가능합니다. 재판 업무방해. 뭐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어제 이우일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아직도 조사할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불러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자마자 바로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서 아니다, 내일 나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그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젯밤에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추가로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24일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이 거부했다. 검찰이 기어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마술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와서 조사 준비가 안 돼 내일 24일이죠.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하라. 조사 일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조율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검찰 출두 쇼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를 밝혔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수원지검입니다. 검찰 출두 쇼를 했더라면 검찰은 더욱더 난감한 입장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이건 법률적인 다툼이 아니고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 투쟁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나는 이렇게 열심히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성실하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꾸 이런저런 꼼수를 부린다. 이걸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이 장면이 그런 이재명 대표의 꼼수 작전에 검찰이 약간 말려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8월 말이나 뭐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에 부를 것이다. 부를 것이라는 전망은 8월 말이 훨씬 높았고,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거는 빠르면 8월 말, 뭐 그렇지 않으면 9월 초중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였고 언론에 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와 어제 박광한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 주에 회기를 마칠 테니까 다음 주에 영장 청구를 해라. 이걸 계속 주장했던 것이죠. 그 근거가
이 소환 날짜에 따라서 영장 청구 뭐 시점이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결국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는 정치적 공작이다. 이제 이렇게 자꾸 몰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아니라는 건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가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그 뜻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럼 뭐 분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러면 그냥 반란표 한 뭐 10표 정도 나오고 말이겠죠.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검찰에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자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라고 그래야 뭐 내일 모레밖에 더 있습니까? 이때 회기를 끝내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하게 사실은 그냥 검찰의 수사 일정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반응 같은 걸 생각했다면 검찰이 8월 말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아직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그 채택하도록 동의하겠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수사, 아까 이우일 씨 조사, 이제 재판 지연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것도 매듭짓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 재판 지연 전략의 총 컨트롤 타워가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불러야 되겠다. 검찰은 수사 스케줄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허를 찌른 거죠. 24일 나가겠다.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냥 일반 피고인, 피의자와 같이 취급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일반 피의자처럼 소환 통보를 하고 이 30일 날짜가 어떻습니까? 뭐 조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그게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박성준 대변인은 정치적 고려 없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정치적 고려 없이 검찰은 통보를 한 거죠.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 기습 출두를 할 가능성. 왜냐면 기습 출두를 해야 8월 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는 자기네들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검찰은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기습 출두를 했다. 이러면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한 수 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검찰에 허를 찌른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24일 출두하겠다. 오늘 이재명 대표 준비 안 됐을 거래요. 이걸 다시 역으로 검찰이 허를 찌르는 방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24일 한번 조사하고 미진하면 한 번 더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점까지도 너무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대하는 방법은 정치적 고려가 없으면 늘 일반 국민들한테 그 이재명 대표의 잔기술이 먹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어제 24일 출두하겠다 이런 그 입장 발표에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는 이거 검찰이 받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준비 안 돼 있죠. 검찰도 준비 안 돼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오늘 이재명이 출두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보나마나 묵비권 행사죠. 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물론 준비가 돼 있더라도 미리 뭘 또 준비해 가서 뭐 여기에 가름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24일 출두를 응했으면 당황한 쪽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속으로는 했겠죠? 이거 검찰이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30일 뭐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조율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쪽은 검찰이 9월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아마 8월보다는 그냥 9월 중에 출두하겠다 뭐 이럴 가능성이 저 높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영장심사는 그 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영장심사일을 정하죠. 대개 뭐 2, 3일 뒤로 정합니다. 정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본회의에 그걸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표결을 거치는 건데 현재 예정돼 있는 본회의는 사실 9월 21일하고 25일하고 두 번입니다. 물론 9월 1일에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죠. 그러나 의사일정은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본회의는 열지만. 물론 그 전에라도 여야가 또 합의해서 자 본회의 정기국회 개회식 하고 나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표결합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야가 합의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를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검찰도 이재명 피의자를 다루는 그런 그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나와서 검찰한테 부담을 주려고 한다 하는 걸 늘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정치적인 술수에 말리기가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 문제는 뭐 어차피 거의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24일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다고 해도 검찰이 뭐 정리하고 그러면서 다음 주 뭐 화요일이나 이때쯤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그게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영장 심사기일을 정하고 나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어차피 9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걸 뻔히 알고 8월 중에 영장 청구는 가능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지금 비회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뻔히 알면서도 일단 질러봤는데 검찰이 당황한 걸까요? 갑작스럽게 내일 출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검찰이 이재명 피의자 다루는 법이라는 걸 조금 더 좀 연구해서 이 문제에 대처했으면 좋겠다. 뭐 그냥 원론적으로 보면 검찰은 박성준 대변인 말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해야 되죠. 고려 없이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런 역습과 같은 이런 상황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8월 중 영장 청구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걸 이재명 대표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소환 일정 같은 걸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